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배터리 거인들은 똑같은 숫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 SDI도, 중국의 CATL도, 일본의 토요타도, 심지어 테슬라까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같은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7년, 왜 하필 내년일까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 걸린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모든 신생시장이 그렇듯 업계 선두가 되는 업체의 기술이 표준이 됩니다. 후발주자는 선두의 2배, 3배의 노력을 해도 못 따라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기술을 극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의 선두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서둘러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025년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이죠. 배터리의 필수 자재인 히토류를 본인들만 연구하고 개발하겠다는 속셈이었죠. 이 한방에 전 세계 배터리 업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트륨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수십 배가 뛰었죠. 차 한 대 값으로 배터리 하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삼성 SDI 수원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LG 오창 공장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양산이 불가능했습니다. 2027년 목표는 물 건너갔다는 절망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서동화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었습니다. 서울대 정성균 교수와 연세대 정윤석 교수, 그리고 동국대 남경환 교수팀이 함께했죠. 이들이 발견한 건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이 독점한 비싼 이트륨 대신 지르코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르코늄이요? 네, 맞습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흔한 소재입니다. 가격은 1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습니다. 오히려 4배나 좋아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연구팀은 지르코늄 기반 할라이드 전해질에 산소와 황을 넣었습니다. 이가 음이온이라 불리는 물질이죠. 이게 마법처럼 작용했습니다. 리튬 이온이 지나가는 통로가 넓어진 겁니다. 좁은 골목길이 8차선 고속도로로 바뀐 거죠. 프레임워크 유연성 향상이라는 기술 용어로 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용어가 아닙니다. 이 발견 하나로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성 SDI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구광모 회장도 움직였죠. 2027년은 다시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기술적 돌파구를 얻었는데 두 기업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삼성 SDI는 창을 뽑았습니다. 날카롭고 강력한 초격차 기술이라는 창을 말이죠. 수원 연구소의 S라인은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24시간 3교대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독일의 BMW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솔리드 파워도 끌어들였죠. 3자 동맹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서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들이 내놓을 전고체 배터리의 스펙을 들으면 입이 벌어집니다. 한 번 충전으로 965km를 달립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 왕복이 가능한 거리죠. 충전 시간은 단 9분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2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주행거리 불안과 충전 시간 스트레스 말이죠. BMW는 이 배터리로 모듈과 팩을 개발합니다. 차세대 테스트 차량에 실제로 탑재해 도로 위를 달릴 겁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도로에서 검증하는 거죠. 삼성은 울산 사업장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7년 양산을 위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시작됩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프리미엄 시장 장악입니다. 최고 성능으로 최고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 1위가 삼성이니까요. 75건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방패를 들었습니다. 거대하고 든든한 대량 생산이라는 방패를 말이죠. LG의 키워드는 대중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비싸서 못 사면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냉철하고 실리적인 선택이죠. LG가 꺼내든 비밀 병기는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기존 배터리 제조는 습식 공정을 썼습니다. 활물질에 NMP라는 유독성 용매를 섞어 슬러리를 만듭니다. 그걸 거대한 건조 오븐에 넣어 말리는 거죠. 이 과정이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공장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LG는 이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고체 파우더를 바로 압착하는 겁니다. 건조 공정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공장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에너지 소비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원가가 뚝 떨어지는 거죠. LG는 미국의 GM과 손을 잡았습니다. GM과 공동 개발한 리튬 망갈리치 배터리로 2025년 북미 배터리쇼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2028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충북 오창 에너지 플랜트에는 이미 파일럿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8년 건식 전극 공정 양산 도입을 목표로 기술을 다듬고 있죠. LG는 200건 이상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급형 시장에서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삼성은 기술로 압도합니다. LG는 가격으로 밀어붙입니다. 완벽한 역할 분담처럼 보이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리미엄 차에는 삼성 배터리를 넣고 보급형에는 LG 배터리를 넣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괴물, 중국의 CATL입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기본이죠. 이들의 무기는 돈입니다. 무제한으로 쏟아지는 중국 정부의 자금 말이죠. CATL의 무기는 응축 배터리입니다. 반고체 기술이라 불리죠. 에너지 밀도가 현존 배터리의 2배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전기 비행기에도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배터리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금이 무제한으로 쏟아집니다. CATL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가격을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싼 가격을 선택하니까요. BYD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량으로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한편 일본의 토요타는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출시가 목표입니다. 토요타는 스미토모 금속광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양산을 위해서죠. 2028년 4월부터 양극재 생산이 시작됩니다. 토요타가 노리는 건 수명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현재 배터리보다 4배나 긴 수명이죠. 한번 사면 폐차할 때까지 배터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주행거리는 1000km 이상입니다. 일본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만회를 전고체 배터리로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7년을 배터리 독립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의 무기는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건식 공정을 적용하는 거죠. 테슬라는 2019년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했습니다. 건식 코팅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용매 없이 고체 전극 재료를 고속 압착하는 방식입니다. 제조 공정이 대폭 줄어듭니다. 비용도 뚝 떨어지죠. 테슬라는 이 기술로 전기차 가격을 30% 낮추려 합니다. 2026년 1월 테슬라는 롤 압착 기술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평평한 전극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죠. 4680 배터리의 수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도로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쏟아내는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주행 데이터죠.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인다면요. 테슬라는 생태계로 시장을 가둬버립니다. 한국의 초격차 기술, 중국의 압도적 물량, 일본의 장수명 기술, 생태계를 압도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혁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점이 바로 2027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업들이 왜 이토록 배터리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전기차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일까요?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충전 인프라 부족이고 두 번째가 바로 충전 시간이 1시간 남짓하다는 겁니다. 용량을 늘려보고 다양한 실험을 하지만 시간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죠.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되면 거리와 충전 시간의 이슈가 해결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입니다. 전기 차량을 판매하고 충전 인프를 구축하고 하는 일은 엄청 오랜 시간이 들기도 하지만 한 번에 4천만 원 1억짜리 차량을 판매하면 끝이죠. 고장나서 애즈하러 가지 않는 한 제조사 손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는요? 하루 수천 킬로를 움직이며 10분 만에 충전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일도 없이 주 7일 365일 모두 일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죠. 2030년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조 원입니다. 아니 수천조 원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의 크기가 아닙니다. 로보택시 사업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회전율입니다.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로보택시가 멈춰있는 시간은 곧 손해니까요. 지금의 전기택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손님을 태워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차가 충전기 앞에 묶여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올 리 없죠. 하지만 9분 충전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에 나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유소 들어가듯 잠깐 충전하고 24시간 내내 도로를 누빌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진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현대차와 손을 잡았습니다.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현대차 아이오닉 5에 탑재합니다. 2026년부터 실전 투입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제조 능력과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만났습니다. 웨이모는 최근 미국 주요 도시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일반 고객에게 개방했습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의 온로드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도 움직입니다. 2026년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레벨 4 수준입니다.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이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무사고로 320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겁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웨이모용 아이오닉 5를 생산할 겁니다. 현대차의 제조 능력, 구글의 소프트웨어, 9분 충전 전고체 배터리가 결합되면 천하무적의 로보택시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수만 대의 로보택시가 매일 도로를 누빕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최고의 교과서가 됩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 깔린 차량으로 데이터를 독점했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아이더호 내셔널 레보러토리의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 차량은 평균 95에서 97%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자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테슬라가 아무리 많은 차를 팔아도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도요. 실제로 수집 가능한 시간은 단 3에서 5%뿐이라는 겁니다. 반면 로보택시는요? 24시간 365일입니다. 타이어 등 각종 소모품 교체, 경정비 등의 시간을 빼면 폐차할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전쟁의 진실입니다. 2027년 로보택시 전쟁의 승자가 미래 모빌리티의 모든 데이터를 장악합니다.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157조 원에서 2032년 3천조 원 이상으로 폭발합니다. 연평균 35%씩 성장하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는 2035년 이후 상용화됩니다. 결국 2027년은 배터리 전쟁인 동시에 데이터 전쟁의 원년입니다. 누가 미래의 도로를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각자 도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팀으로 뭉칠 것인가? 지금 세계 판도를 보십시오. 섬뜩할 정도로 거대한 연합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CATL과 BYD를 묶었습니다.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의 독자 생태계가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합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일본은 정부 지원 아래 토요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LG가 서로 경쟁만 한다면요.
현대차가 배터리를 찾아 해외를 떠돈다면요. 우리는 각계격파 당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에 우리가 타는 로보택시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중국산 전기차를 타고 운영 시스템은 미국 기업이 장악하면 우리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보지만 구독료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처럼 매달 이용료만 냅게 되는 겁니다. 수십조 원의 국부가 매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모빌리티 이용료로 고스란히 내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팀 코리아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이미 세계 최고의 로보택시 플랫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선택했으니까요. 여기에 삼성의 고성능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G의 압도적인 양산 능력이 뒷받침합니다. 삼성이 프리미엄 시장을 담당합니다. LG가 보급형 시장을 책임집니다. 현대차가 완성차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이 결합됩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AI가 두뇌를 채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충전되고 가장 멀리 가며 가장 안전한 K로보택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모셔널과 웨이모가 쌓은 주행 데이터에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더해지면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벽이 만들어집니다. 삼성 SDI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 1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0건 이상의 관련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이 기술력이 하나로 뭉친다면요.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2027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국가적 대계를 논의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터리를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35년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느냐 남에게 뺏기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카이스트의 지르코늄 혁신이 가격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기술, LG의 양산 능력, 현대차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대담한 결단과 연대입니다. 중국은 이미 정부 주도로 배터리와 완성차 기업들을 묶었습니다.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죠. 일본도 토요타를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와 빅테크가 자연스럽게 협력하며 시장을 키웁니다. 우리만 제자리에서 경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2030년 로보택시 시장에서 벌어집니다. 그 시장의 승자가 2035년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장악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인정하는 제조 능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레벨 4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다면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에서도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공장에서는 배터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테슬라는 건식 공정 수요를 높이며 원가를 낮춥니다. 토요타는 양극재 양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경쟁자들은 앞서 나갑니다. 2027년이라는 결전의 날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영원히 추격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긴다면 향후 10년 이상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그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